기본서 36페이지 3단원 하겠습니다. 3. 직업 관련 정보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원 또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 많은 것을 다 공부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고 여기서도 제가 하라는 부분만 딱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갈로 1번에 직업훈련 정보 이해, 방갈로 1번에 직업훈련 정보 이해 1. 직업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구직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직업훈련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직업훈련의 절차는 구직 등록을 첫 번째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구직을 등록을 하고, 두 번째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검사를 토대로 훈련 직종,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에 대한 직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훈련기관의 선택, 그러니까 어느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건지 훈련기관의 선택 및 훈련을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훈련 대상자 선발, 이런 직업훈련의 절차입니다. 요거 직업훈련의 절차로 옳은 것 해가지고 수험생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되고.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오른쪽 내용이 나와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찾아가시면 됩니다. 방갈로 4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니은만 체크를 합시다. 니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기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날 것. 그러니까 중간에 수강을 포기했으면 요 포기한 날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훈련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기억, 뒷것, 리얼을 한 번만 그냥 읽어보세요. 알겠죠? 5번째, 재직자, 계좌 접합 훈련 과정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재직자, 계좌 접합 훈련 과정 구분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데 집체훈련, 집체훈련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고, 외국어 훈련 과정은 외국어고,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혼합 훈련 과정이 없어요. 옆에 혼합 훈련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갈로 열고 X. 혼합 훈련은 뭐냐면 두 개를 같이 듣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듣는 과정은 없다고 가져가시고, 밑에 동그라미 6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내용에 보면 기억, 니은, 리얼까지, 기억에서 리얼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묶으셔가지고 디귿만 좀 체크하세요. 디귿만 체크해가지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는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 밑줄 그으세요. 독립된 법. 그러니까 재직자라든지 실업자든지 이런 훈련을 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별도로, 즉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고만 가져가시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미음에서 이음까지, 미음에서 이음까지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여기서는 비업을 체크하세요. 비업을 체크해서 직업선호도 검사는 워크넷에서 무료 동그라미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유료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틀린 것 찾아가시면 되고, 지역 볼게요. 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교육훈련비 이외의 가족수당, 보육수당, 보육수당 등 훈련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돼 있죠. 요게 지문에 나오면 요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2.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로 안에 보세요. 내일 배움 카드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인데 그 내일 배움 카드 받으면 그 카드 안에 계좌에 이제 훈련비가 이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제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명칭이 자꾸 바뀌는데 지금 현재는 내일 배움 카드예요. 니일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내일을 자꾸 배우라고. 내일 배움 카드. 정의를 보겠습니다.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학 관리하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일 배운 카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또 묶으셔가지고 계좌의 유효기간은 5년, 훈련비의 50% 또는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 또는 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한다. 요거 맞다고 가져가시면 되고 3.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내일 배운 카드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요게 1번, 2번, 3번은 맞다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7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묶고 동그라미 4번만 체크하세요. 4번만 체크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 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미칠 거 보세요. 300만 원 한도에서 얼마? 그렇죠. 300만 원 한도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뭐 4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300만 원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8번하고 10번 또 이렇게 묶으세요. 8번하고 10번 또 묶고 단위 기간이 8번 볼게요. 8번 단위 기간이 훈련 개시 일로부터 매 몇 개월?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단위 기간은 1개월이고 동그라미 9번 수료란 원칙적으로 소정 훈련 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을 말한다. 훈련생이 훈련 기간에 훈련을 받는데 출석률이 100분의 80이 돼야 이 훈련생을 수료했다고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수료라는 뜻은 몇 퍼센트? 100분의 80. 그리고 10번 계좌 적합훈련 과정의 인정 요건은 훈련 기간과 훈련 시간이 각각 며칠?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계좌 적합훈련 과정을 할 때는 교육 기간이 열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일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총 열흘 중에 교육 시간이 40시간 이상 되도록 시간표를 짜라는 거예요. 알겠죠? 11번하고 12번 이렇게 묶으세요. 11번, 12번 이렇게 묶고 중도 탈락이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훈련생 등록 기간이 도가한 후 밑줄 그으세요. 도가한 후. 이거는 뭐냐면 지나간 후. 그러니까 훈련 등록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요 훈련 기간에 내가 교육을 배워야 되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록한 기간이 도가했죠. 그러면 등록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훈련을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가한 후 훈련생이 훈련 도중에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도중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 내에 입력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중도에 탈락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도가한 후를 등록 기간 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X예요. 알겠죠? 도가한 후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2번 취업률은 훈련 수료 몇 개월?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 수를 훈련 수료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을 표시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훈련 기관 입장에서 훈련생이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 이 훈련생들은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취업하는 기간을 몇 개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줬냐면 6개월 안에 동안 이 훈련생이 훈련을 마치고 6개월 안에 취업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취업률을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6개월 안 6개월 요 밑줄 것이고 취업률은 동그라미 13번부터 동그라미 16번까지 또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여기서는 동그라미 16번만 볼게요. 16번 훈련 개시 후 몇 주간? 일주일간 밑줄 거세요. 훈련 개시 후 일주일간은 해당 훈련 과정에 중간 편입하거나 다른 훈련 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했죠. 훈련 개시 후 일주일간이에요. 계속 훈련 개시 후에 무작정 마음대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 시작한 후 일주일 정도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문제에서는 훈련 개시 후 일주일이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변경해도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그리고 17번, 18번, 19번, 20번은요. 단독 문제예요. 단독 문제. 자, 17번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의 대상 직종 중 훈련 기간과 훈련 시간이 각각 몇 개월 이상? 밑줄 그어보세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1년 이하가 되고 교육 시간은 몇 시간? 350시간.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은 뭐냐면 국가의 기관이라는 거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가기관 훈련 직종. 그러니까 요 훈련을 시간표를 짜려고 할 때는 최소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고 교육 총 시간은 350시간 이상으로 시간표를 짜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빈칸 넣기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자, 18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8번. 실업자 훈련 지원은 우선 선정 직종 훈련 밑줄 거세요. 우선 선정 직종 훈련. 자, 실업자 훈련 지원의 대상 훈련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선정 직종 훈련 요거 밑줄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19번 동그라미 19번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몇 명? 50명 밑줄 긋고, 20번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중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 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화기발 확충 등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고용촉진훈련 밑줄 거세요. 고용촉진훈련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또 묶으셔가지고 21번, 22번, 23번 한번 읽어보시고 24번 보세요. 24번에 체크하시고,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갖추었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밑줄 거세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밑줄 거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한한다. 이것을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5번 밑줄 거세요. 요건 단독 문제인데, 채용 약정형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채용 약정형 훈련 과정은 뭐냐 하면 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구직자한테 요 교육만, 요 훈련만 받으면 내가 채용을 약속할게, 약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 훈련만 시켜주면 회사에서 취업을 시켜준다 했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실업급여라든지 구직급여 이런 걸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채용 약정형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계좌의 지호 한도를 초과하며 해당 훈련 과정의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훈련비가 좀 초과하더라도 이 교육을 시켜놓으면 실업자가 취업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지원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훈련비는 전액을 다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약정형 훈련 과정. 밑에 3. 취업성공 패키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보면 참여수당이라든지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라든지 취업성공수당 이게 되는데, 옆에 하나 쓸까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금에서 종류가 아닌 것 이렇게 했는데 생계지원수당이라는 말이 보기에 나오거든요. 생계지원수당 가로 열고 X 이렇게 하고, 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것도 이제 단독 문제인데, 취업성공 패키지 원유형 참여자가 35% 미만 취업률 직종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의 비율은 100% 밑줄 거세요. 자, 취업성공 패키지 원유형 1번 유형인데 여기서 훈련비의 비율은 100%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또 묶으세요. 3번부터 6번까지 묶고, 여기서는 4번만 체크할게요. 4번에 차차 상위 계층 밑줄 거세요. 차차 상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 정책 대상의 범위에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차 상위 계층을 보기에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나오거든요. 무조건 차차가 맞는 말이에요. 보기에서 차상위 계층이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요 4번만 좀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7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사전 단계에서 향후 취업 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취업 의욕 및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취업 지원 유형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A 유형, B 유형, C 유형이 있죠. 자, A, B, C 이렇게 외우세요. 자, 보기에는 D라고도 나오거든요. D 유형 그게 아닌 겁니다.
4.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 동그라미 1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뒷것을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 맞는 문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이라는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시키면 그만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 니은 보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도 있고, 디귿, 노동자를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나 공동주택 청소원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요 세 개가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갈게요. 요거는 단독 문제인데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훈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찾아가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역, 니은, 뒷것을 이렇게 한번 묶으세요. 묶으셔가지고 기억 보세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건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고, 니은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디귿 건속기간을 기준으로 2년형, 3년형으로 구분한다. 요게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답이고, 자 페이지 40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에 국민내일배움 카드라고 있는데 기역, 니은, 뒷글, 리얼이 있죠. 이게 2020년 1회, 2회 때 나왔던 시험인데 이게 출제자가 조금 오답을 냈는지 이게 전항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음이고 전항이 다 정답이에요. 그냥 요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출제자가 문제 오류를 냈을 경우에는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기역, 니은, 뒷글, 리얼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65페이지 1번 구직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원조,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죠. 원조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직업훈련이에요. 잘 읽어보면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절차로 올바른 것 했는데 4번 보세요. 일단은 구직을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구직,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 먼저 한 다음에 내가 흥미 있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흥미 있는 직업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훈련 직종을 선택하고 훈련 기관의 선택 및 훈련 신청, 그리고 훈련 대상자 선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3. 다음 중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은 그렇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대상자의 선발 기준으로 틀린 것 했는데 2번을 보세요.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개월? 그렇죠. 3개월이 맞습니다. 5번 재직자 계좌 적합훈련 과정의 구분이 아닌 것 했는데 3번 혼합훈련 과정은 아니에요. 알겠죠? 혼합은 두 가지를 같이 듣는 건데 그거는 없습니다. 6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고용보험법의 시행으로 직업훈련 제도는 1995년부터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일원화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일원화. 아니죠. 우리 기본서 페이지 36쪽에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는 독립법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밑줄 꺼드렸거든요. 그렇죠. 독립됐다는 것은 1원화가 되는 게 아니지. 2원화라. 이게 분리되는 게 2원화죠. 1원화는 거 합쳐졌다는 거. 그러니까 1원화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독립된 따로 된 법이 있다. 그러니까 1원화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7번 다음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직업선호도 검사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약간의 수수료만으로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워크넷에 썼던 이런 데서 직업선호도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교육훈련비 이외의 가족수당, 보육수당 등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요건 기본서에서 내가 요 문장 맞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요게 맞습니다. 알겠죠? 9번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그렇죠. 내일 배운 카드. 10번 내일 배운 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2번, 3번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맞는 거고 이게 4번이 틀렸어요. 요거는 문제로 좀 익히세요. 알겠죠? 10번의 답은 4번이 틀린 거 요 문제로 좀 가져가시고 11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보세요. 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 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400만 원 한도라고 했죠. 400만 원 아니에요.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00만 원. 틀린 것은 1번. 12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4번 보세요. 계좌 적합훈련 과정의 인정 요건은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며칠? 10일 이상이고 60시간이 아니고 40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5일 이상 60시간이 아니고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2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 13번 다음 갈로안에 알맞는 것은 했는데 직업능력개발 계좌 적합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은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면 맞습니까? 예, 답은 1번이고 14번 다음 중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단위기간은 훈련 개시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단위기간이라고 되어 있었죠. 동그라미 1번에 뭐가 틀렸냐면 수료 보세요. 소정훈련 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이 아니고 100분의 80이라고 했고 동그라미 3번 중도 탈락 볼게요. 훈련생 등록기간 이내가 아니잖아. 등록기간 이내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훈련이 시작이 안 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록기간 도가 후라고 우리 기본서에 있었죠. 도가한 후라는 것은 경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라는 말이 틀렸고 동그라미 4번 취업률은 훈련 수료 후 훈련이 끝난 후 몇 개월? 그렇죠. 6개월 안에 그 훈련생이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율로 따져가지고 취업률을 보는 게 취업률이고 그러니까 6개월이 맞는 말이고 14번에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것이고 15번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4번 보세요. 훈련 개시 후 해당 훈련 과정에 중간 편입하거나 다른 훈련 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훈련 개시 후 언제든지 그런 게 아니고 훈련 개시 후 일주일 이내 일주일간은 요 말이 빠졌습니다. 알겠죠? 일주일간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5번에 4번이 틀렸고 16번 다음 중 보기 빈칸에 들어갈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규정에 따른 기간 전략 직종 훈련 과정의 인정 요건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기간 전략 직종 훈련의 대상 직종 중 훈련 기간과 훈련 시간이 각각 며칠?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350시간 이상일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3개월, 1년, 350시간. 17번 다음 중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했을 때 우선 선정 직종훈련 요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18번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규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학급당 정원 몇 명 이내이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50명. 19번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중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했을 때 이게 고용촉진훈련 찾아가시면 됩니다. 20번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 실업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4번 보세요. 고용촉진훈련의 훈련기관은 대학, 전문대학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또는 기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21번 다음 중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계좌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훈련 과정의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훈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채용을 약속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채용을 약속해가 요 훈련만 받으면 내가 채용 약속할게. 그거 채용 약정형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번이고 22번 다음 중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생계 지원 수당은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을 성공했을 때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계 지원 수당은 조금 아닙니다. 23번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23번에 다음 주 취업 성공 패키지 완유형 참여자가 35% 미만 취업률 직종의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의 비율은 100%. 24번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차상위층까지가 아니고 차차상위 지정이죠. 차차상위층.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24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사전 단계에서 향후 취업 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취업 의욕 및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취업 지원 유형이 아닌 것은 했는데 A, B, C는 맞는데 D가 아니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24-2번에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1번, 2번, 3번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4번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요 문장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4번. 24-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는 되어 있는데 훈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입니다. 1번이 되겠고 24-4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4번은 다 맞는데 3번 보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참여 신청, 운영기간 승인 완료 후 워크넷 청약 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좀 틀렸습니다. 알겠죠? 24-4번 또 조금 문제를 조금 익히세요. 그리고 24-5번 가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 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 이게 기억, 니은, 티끌, 리을이 전항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오류, 출제 오류 나왔는 거는 웬만하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기본서 40페이지 오셔서 방갈로 2번에 자격제도 가겠습니다. 우리 국가자격증 이런 자격제도를 보는 건데 1.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기술사부터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국가자격증은 크게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 문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자격 검정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꺼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기술사 보세요. 기술사는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밑줄 꺼보세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밑줄 꺼세요. 고도의 전문 지식. 그러니까 기술사라는 것은 자격증에 의해 보면 최고봉이에요. 제일 높은 위치인데.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요 문장이 나오면 기술사에 대한 정의예요. 알겠죠? 동그라미 2번 기능장 갈게요.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인데 여기서 밑줄 거세요. 현장 관리 및 기능 인력의 지도 감독을 수행한다. 요 문장이 나오면 기능장의 검증 기준이에요. 기능장. 동그라서 한번 기사는 갈게요.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밑줄 거 보세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사고 동그라미 4번 산업기사 갈게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 기초 이론 밑줄 거세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그러니까 기술 기초 이론이 나오면 산업기사.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기능산업.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 밑줄 거세요. 숙련. 우리 한국 직업 사전에 보면 숙련 기간이라고 공부했죠. 숙련은 뭐예요? 약간 밥값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밥값하는 정도만 있는 게 기능사에 대한 정의예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기능사는 숙련 기능이라고 하면 기능사 찾아가시면 되고 또 기능사 요 정의 있죠.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기에 기능사가 요렇게 보기에 나오거든요. 요게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 국가기술 자격 검증 방법 볼게요. 기술사고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표 보시죠?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기술사만 다르고 나머지 밑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까지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기술사만 잘 보시면 돼요. 기술사는 보세요. 검증 방법의 필기시험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이고 그리고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서는 구술형 면접시험이죠. 그리고 그 밑에 네 가지는 다 필기시험이 객관식이고 그리고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이 다 작업형 실기시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일단 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까지가 있죠. 그러면 제일 쉬운 게 기능사예요. 그 다음째 산업기사, 그 다음째 기사, 그리고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72쪽 25번 다음 검증 기준에서 설명하는 국가기술 자격 등급은 했는데 네모 한번 보세요.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을 가라 밑줄 거 보세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이게 뭐예요? 그렇죠. 기술사 거고 26번 현장 관리 및 기능 인력의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의 등급은 그렇죠. 이거는 기능장이에요. 현장 관리. 27번 다음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가라고 했는데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그렇죠. 이거는 기사에 대한 설명이고 28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가라고 됐을 때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 기초 이론이라고 돼 있죠. 요거 밑줄 긋고 요거는 산업기사고 28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증 기준인가라고 했을 때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밑줄 긋으세요. 숙련 기능이라는 거 밥값하는 정도 되겠습니까? 숙련 기능. 그러면 이것은 자격증 중에 조금 가장 낮은 쪽 기능사에 대한 거예요. 기능사. 29번에는 4번, 30번 다음 중 국가기술 자격 검증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번이 틀렸죠. 기능장은 단답형 필기시험이 아니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